저번 시간에 이어서 5장, 저번 시간에 이어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저번 시간에 기억나나요? 제목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 건물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쾌적한 삶, 뭐 채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쾌적한 삶, 안전. 사실 뭐 쾌적한 삶보다는 안전이 중요한 거죠.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또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인제 뭐 천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피난을 하거나 안전하게 피난을 하거나 또는 화재가 번지는 거를 막아서 최소한의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번 장에 계속 있고 저번 시간에 우리 구조 내력이랑 피난 규정해서 이제 그 계단의 종류까지 했어요. 계단의 종류, 뭐 피난 계단이 있었고, 특별 피난 계단이 있었고, 뭐 직통 계단이 있었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계단까지 봤고, 그 이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피난 규정과 방화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자 봅시다. 그래서 계단이 있었고, 자 요거를 저번 주에 설명하다가 아마 설명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사로에 다른 건 뭐 크게 볼 거 없고 경사로에 경사도 1대 8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m 올라가려면 1m로 올라가려면 8m의 경사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층고가 보통 3m 정도 된다고 보면 83, 24m의 경사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중간에 참 있으니까 더 필요하죠. 한 27m 정도 더 필요하겠죠. 자, 경사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끄러지면 안 되고 거칠거칠한 표현을 해야 되고 또 경사로가 또 다른 거랑 좀 이렇게 혼용되는 게 우리 장애인 경사로가 있어요. 장애인 경사로는 보통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근데 우리가 그냥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경사로의 경우에는 8분의 1. 여러분들이 그냥 8분의 1, 12분의 1 요거는 그냥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는 12분의 1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8분의 1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정도만 여기서 알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피난 규정 중에서 자 계단에 대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요게 계단 안에 카테고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계단 카테고리가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요즘 지나가다 보면 한 50층짜리 건물 뭐한 6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같은 거 보이죠? 꽤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하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창도 없고 커튼홀도 없고 오픈되어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중간에 비어 있는 층 하나 있잖아, 그죠? 자, 그게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 초고층 빌딩이 많아지면서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설치가 이제 뭐 신설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30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 60층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 했을 때 피난을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은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을 못하고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아예 올라가던가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데 5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으로. 그래서 중간 30층 정도마다 중간에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불이 글로 뭐 번지거나 뭐 가스에 질식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안전구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피난 안전구역이 새롭게 신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특징이 뭐 기준은 설치 기준만 보면 되겠죠. 기준이 30층마다 하나씩 설치해라 기본적으로. 뭐 초고층 빌딩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초고층 빌딩이랑 준초고층 빌딩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처음에 우리 1강 때 아마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을 텐데 자 초고층 빌딩은 50층 이상 여기 보면 50층 이상이고 그냥 그리고 준초고층 빌딩은 50층 이하라고 보면 돼요. 이하. 30층 이상 50층 이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고층 같은 경우는 50층 이상이니까 뭐 30층마다 하나씩 90층이면 중간에 만약에 90층짜리 빌딩이다. 여기 롯데타워 같은 경우 중간에 피난구역이 있는 거예요. 두 개 30층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이고 50층짜리인 경우에도 50층짜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간층에 뭐 예를 들면 55층이다 54층이다 그러면 54층에 2분이라면 얼마죠? 27이죠, 27? 한 27 정도 언저리에서 20층 있고 위아래로 쭉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건물의 뭐 디자인상으로 조금 이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데다가 설치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일단 설치해라. 초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피난 안전구역에 들어가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살 수 있는 그런 구역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했을 때 그냥 매뉴얼이라고 보면 돼요. 구조 기준이라는 게 이제 그런 안전구역을 설치했을 때 매뉴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안전구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을 위한 거라면은 중간중간에 막 파란색 위주로 해서 외워야 되는 수도 있지만, 시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안전구역은 이렇게 설치해야겠구나.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설치할 건가 중요한 거고, 설치했을 때 실시 설계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볼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게 있나 봅시다. 그래서 한 계층을 대피 공간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중간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 면적을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면적을 산정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계산해 봐가지고 면적에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당연히 뭐 일단 뭐 그런 설비가 같이 있을 때는 내화 거절을 하고,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특별 피난 계단, 그 피난층에서 그 위 아래층으로 이동하거나 거기 도착할 때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라. 마찬가지로 특별 피난 계단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해라. 특별 피난 계단이 뭐였죠?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특별 피난 계단. 피난 계단, 여기 있는 게 바로 피난 계단이에요. 계단실에 문이 있는 거. 계단실에 방화문이 있어가지고 계단실 안으로 들어가면 살 확률이 거의 80%. 화재가 나면은 거의 아비규환입니다. 가스가 막 올라오고 막 폐쇄 상태에 빠지는데, 일단 저 문을 들어가면 가스도 좀 없고 약간 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가 이제 피난 계단이고, 방화문으로 닫혀 있으니까. 특별 피난 계단은 전실이 하나 더 있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전실이 있어요. 그리고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피난 계단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거의 한 95% 한다고 봐야 돼요. 가스에서 질식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런 내용이죠.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단열재도 위아래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단열재를 설치 안 하면 결로 같은 거 생기잖아요. 결로 생겨서 단열재가,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라면 창도 중간에 있는 피난층 같은 경우는 창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 외부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필로티라고 보면 돼요. 필로티. 여기 보면 밑에 필로티가 있나? 필로티 내용은 없네. 어쨌든 중간에 필로티가 하나 껴있다. 외부 공간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 아래층으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마감 재료는 불연재로 해라. 특별배당으로. 급수전 설치해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거기 그 층에 서야겠죠. 그죠? 하는 얘기고. 통신이, 화재가 났으니까 거기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피해 모여 있으니까 뭐 관리사무소에다가 전화할 수 있는, 화재 시 쓸 수 있는 그런 전화 비상선이 있어요. 자, 그거 설치해라. 높이는 2.2m 이상 해라. 어쨌든 여기. 그리고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요거 뭐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 개 있다는 거.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은 얼마 면적으로 해야 되냐? 그 기준이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 위층에서 사람들이 살거나 뭐 활동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에. 사람들이 위에 많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또 면적이 넓어지겠죠. 뭐 그런 의미로 보고, 뭐 이거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사람에 비례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배원 설비가 있어야겠죠. 배원 설비가 있거나 아니면 완전 오픈되어 있거나. 보통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죠? 바람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게 피난안전구역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에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아는 사람은 화재가 나도 살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어디가 이제 다 안전하다는 걸 다 보이는 거죠. 그죠? 피난안전구역. 그래서 그걸 또 강화했다. 제품 확보하고 계단 설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기준 강화하고, 자, 그런 내용들을 이런 법에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구조와 관련된 피난시설의 용도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뭐 이런 기타 건축법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을 준용을 해가지고 설치해라.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계단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계단까지는 끝나고, 우리가 피난과 관련된 내용에서 계단까지는 끝나고, 자,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갔어요. 피난 규정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뭐 계속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금 이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법규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피난 규정인데 계단 끝나고 이제 출구 설치, 바깥쪽으로 출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나중에 찾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자,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피난층이 뭐죠? 피난층이라고 하는 거는 1층이고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지하에서 선클 있는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2층이 피난층이 될 수도 있어요. 1층, 2층이 경사지 땅에서는. 자, 피난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옥상이나 뭐 1층을 얘기하는데. 자, 1층으로 봅시다. 피난층 1층으로 보고. 자, 1층에서 바깥쪽으로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1층에서 거실에서. 계단과 거실에서 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단 같은 거 할 때, 우리 직선 계단 우리 할 때, 피난 계단 할 때, 우리 각 층에서 거리 몇 미터 설치하라고 했어요. 계단에서, 우리가 여기 거실에서 계단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라고 했어요. 그래,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30m, 50m였잖아요. 그죠? 여기 거실에서, 그러니까 1층 말고 지금 3층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층의 거실에서 저 계단까지 가는데 50m, 이거나 안에 30m. 30m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고, 50m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 50m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층에서는 계단까지 거리이고, 그 계단탕에서 1층까지 내려갔잖아요. 1층? 그럼 1층에서 계단에서 출입구까지 거리는 얼마나 할 거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피난층으로 와가지고, 피난층 1층에 와서 계단이랑, 요거 이제 계단을 내려갔다가 칩시다. 계단에서 출구까지의 거리. 또는 여기도 1층이 거실도 있잖아요. 1층에서 출구까지의 거리. 그거를 근데 똑같아요, 결국에. 그래서 대상은 요런 건물들이에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사실 이거 여러분 다 이거를 뭐 암기할 정도로 다 외워야 돼, 시험을 보려면. 자,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 문화집회 시설 대표적인 거죠. 문화집회 판매 시설들이 사람들이 동시에 몰렸다가 막 꾸준히 막 있는 그런 데예요. 처음 그 장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길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좀 피난에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쓰던 공간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단으로부터 출구까지 계단으로 내려와서 출구까지 거리는 얼마? 30m, 50m 똑같죠. 그렇죠? 결국에 30m, 50m한테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0m, 내화 구조로 했으면 50m.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는 거의 없잖아요. 목구조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거의 RC 구조 아니면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90% 그렇게 되니까 그냥 50m라 생각하면 돼. 50m. 50m 안에 내가 계단을 딱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설계 같은 거 할 때 좀 대규모 건물 설계할 때 1층에 설계할 때 출입구를 어디다 낼 것인가 라고 할 때 출입구를 계단에서 거의 들어오게 해놨는데 어쨌든 50m 안에는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출입구 위치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놓치기 쉬운 건데 우리가 설계할 때도 거의 뭐 들어올 확률이 많긴 하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자, 거실로부터도 거실. 1층에도 거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1층에서 거실은 창이 있으면 창을 넘어가면 돼, 사실. 창을 넘어가야 돼서 피난층이 되는데 1층이니까 넘어가도 되잖아요. 창 뚫고. 어쨌든 출입구까지 거리는 60m 이하로 해라. 요게 좀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여러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도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는구나. 출입구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출구를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이제 출입구 설치하잖아요. 출입구 그릴 거 아니에요. 뭐 양계도원이 뭐 자동도원 이런 거 설치할 거 막 그림을 그릴 텐데. 자, 이런 시설들 또 이제 아까 똑같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잖아요. 자, 이런 데는 안여다지로 하면 안 되네. 밖으로 열게 해라. 문이 안 열려서 압사당해요, 압사. 이태원 참사, 이태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동시에 갑자기 몰리면 위험해요. 그래서 밖으로 열리거나 아니면 양계도로 이렇게 해서 열리고 이렇게 해서 열리고 그런 걸로 해서 뒤편 방향 주고 하고. 자, 면적으로 이제 자, 요런 시설인데 자, 관람실의 바닥 면적. 여러분들이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할 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여러분 공연장 설계할 때 공연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공연장이에요. 나름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15 곱하기 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관람석이. 자, 그런 경우에는 또 복잡하죠. 2개 이상 설치하라. 보조 출구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주출구 외에 보조 출구 2개 이상. 그러니까 뭐 분장실에서 뭐 예를 들면 저쪽 우리 무대 쪽 있잖아요. 무대 쪽에 있으면 무대 쪽에서도 무대 쪽에 나왔을 때 홀에서 주출입구가 있으면 보조 출구 하나 놔두고
저쪽 무대 쪽에 보면은 이제 뭐 장비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 통로가 있어요. 그쪽에도 하나 보조출구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입구가 4개 이렇게 보통 2개가 하니까 하나 떼지 2개가 있으니까 보조 출입구 2개 넣어서 3개 이상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공원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그러면 3개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4개 이렇게 설치하죠. 4개, 3개. 자, 그리고 자, 판매서 같은 경우 똑같아요. 이것도. 자, 요 넓이 저번 시간에 계산했었죠. 그럼 도대체 그 출입구를 얼마큼 너비를 할 거냐. 총 출입구 토탈 넓이가. 자, 그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그 식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00으로 나눠서 0.6으로 곱했다. 그래서 했던 번 600이다. 10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1000을 100으로 나누면 10이잖아요. 10 곱하기 0.6 하면 6m. 출입구 폭을 다 더했더니 6m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m, 1.5m 이상, 2.6m 이상이면 몇 개가 들어가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한 4개, 5개 계산해보면 알겠죠? 자, 그렇게 할까? 요거 내가 지금 잠깐만, 순간적으로 지금 까먹어서. 아, 1.5m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계산해서 이거 1000제곱미터라고 칩시다. 백화점이 1000제곱미터를 여러 간다면 100으로 나눠서 0.6 곱하면 10에 0.6, 6m. 6m면 1.5짜리 문이 4개 있으면 1.5 곱하기 4 하면 6이니까, 그죠? 4개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어때요, 문이? 동측, 서측 막 이렇게 많잖아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게 다 법으로 정해진 거. 그 길이, 출입구 폭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백화점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백화점에. 그래서 옛날에 백화점에서 이게 다 법 때문에 그래요. 백화점에서 화재 나고 일본에서도 백화점에서 막 화재 나가지고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때 법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이 좀 죽고 나면 이제 법으로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이제 보완. 있고. 자, 그리고 회전문이 있죠. 보통 1층에 회전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문을 왜 주죠, 근데? 회전문을 왜 설치해요, 보통? 우리 방풍실 하잖아요. 방풍실. 바람, 외부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로 막으면 거기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소리가 나요. 우리 굴뚝효과 때문에. 그래서 문을 더블 두 개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할 거면 회전문으로 하면 돼.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회전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1층에다가. 특히 초고층 건물일수록 1층에 회전문이 있고 방풍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문을 보통 설치를 하는데 근데 회전문도 보니까 회전문은 근데 나가기 힘들잖아요. 회전 한 사람씩 기다렸다 나오고 막 기다렸다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회전문 옆에는 뭐 당연히 있지만 회전문만 있는 경우가 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 안 되니까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특정 거리를 이격해라. 계단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회전문 우르르 가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격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문틀에 옛날에 손 껴가지고 손 잘리고 뭐 이런 애들 막 그런 사고 막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전문도 요 문틈 간격에 5cm 이상 해라. 손가락 집어넣어도 안 다쳐. 손가락 안 잘리고. 또 바닥 같은 경우는 3cm 이상 이하로 해라. 왜냐면 바람이 이제 통하면 또 안 되니까. 방풍실이니까. 그래서 방풍실 여기 틈이 나면은 여기 틈새 바람이라 가지고 압력차 때문에 거기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그리고 그거 듣기가 안 좋아요. 계속 소리가 나요. 회전문 길이는 이렇게 하고 분당해서 너무 빨리 돌지 말라. 천천히 돌게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전문과 관련 문제는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주 회전문에 대한 뭐 설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거 다 모여야지 뭐 어떻게 이거. 법규는 뭐 논리라기보다는 방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면 외워야 돼요. 알고도 틀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나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못 외웠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대지안의 통로. 자, 대지안의 통로. 대지안에 뭐 통로가 있나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이제 설계하다 보면은 요것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정의를. 자, 건물의 바깥쪽으로 주된 출구로부터, 그러니까 주출입구래가 주출입구. 주출입구로부터 도로 및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다. 밑에 거 보지 말고. 도로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건물의 출구로부터
공지로 그러니까 도로나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통로의 길이를 다 폭을 다 정해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로가 0.9가 있고 3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도로라고 치고. 자, 그럼 여러분들 설계할 때 어떻게 배치할 때 건물을 어떻게 앉혀요? 보통은 이렇게 앉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건물을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앉혔다. 예를 들면 여기가 1m, 1m. 그러면은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고 하면은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통로 이렇게 만약에 설계를 하면은 뭐 이런 게 있었나 뭐 없었나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셋백 시켜가지고 이렇게 셋백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문을 닫았다고 칩시다. 또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여기다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주출입구하고 뭐 이제 다르겠지만, 자, 문을 여기다 달아서 이게 주출입구라고 쳐요. 보통 이런 거 많잖아요. 다대주택 같은 데 가면은 대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길을.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통로에다가는 뭐 주차를 하거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통로의 폭을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안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소방관도 들어가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대지 안에 그 통로를 넓게 확보해라는 얘기예요. 확보해라. 거기다가 주차를 하거나 뭐가 시설 있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자, 그 의미고. 그 주택 같은 경우 봐주는 거죠. 주택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보통 주택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돌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돌 같은 거를 철평석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렇게 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긴 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기타 같은 경우 다대주택 같은 거 설계할 때 다대주택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설계할 때 주차를 갖다가 연접 주차할 때 이렇게 주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대 이렇게 붙여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통로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설계할 때 1.5 이상 통로를 확보하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 있고, 마찬가지 소화통로도 마찬가지. 소화통로. 소방차가 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1층 건물이죠.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설들인데 층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층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불이 났다고 쳐요. 11층까지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소방차가 될 데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안 되잖아. 소방차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소방차 쓰는 주차, 이렇게 표지판 같은 데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법으로 정해져 놨기 때문에 그거를 대지 내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대지 내에다가 설치했는데 거기다가는 뭐 주차하거나 뭘 갖다 쌓아놓고 나면은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뭐 길에서 바로 그냥 사대차 올릴 수 있으면 뭐 괜찮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상황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위한 소화 통로라는가 또는 소방차 주차하는 위치를 이제 어떤 특정한 규모가 되는 건물에는 이거를 설치해라.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이제 화재가 나고 이제 세타가 바뀌어가지고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1층으로 내려가면 되고 피난 계단으로 가면 되는데 피난 계단 가가지고 내려가까지 올라가까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볼땐 내려가는데 한 10층이야. 그러면 나라면 내가 한 8층 정도 있다 한다면 나는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겠어. 옥상으로. 왜냐면 옥상은 거기가 피난층, 옥상 광장을 피난층으로 하는 그런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옥상 광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자, 옥상 광장을 피난용 옥상 광장으로 하라고 그러잖아. 옥상 광장을 설치했는데, 피난용 옥상 광장으로 설치해라. 어떤 거, 이런 건물들은 5층 이상 그냥 해라는 얘기예요. 5층 이상. 옥상 광장. 피난 옥상 광장. 여기도 이런 데다 문 잠가놓으면 어때요? 안 돼요? 앞에다 물건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자, 어쨌든, 이 옥상 광장을 설치할 대상은 5층 이상의 건물로서 이러한 용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쓰는 용도에서는 옥상 광장을 설치해라. 근데 그 옥상 광장에다가 난간 설치해, 난간. 1.2. 그래서 옥상 광장 올라가면 여러분 난간이 좀 높아요.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고, 베란다도 좀 이렇게 난간이 높잖아요. 핸디레일이 좀 1.2m까지 해줘야 돼요. 보통 1m, 0.9, 1m 해줘도 되는데 1.2 정도면 확실한 거죠.
하는 얘기고. 노대가 뭐 노대? 노대가 뭐죠? 발코니, 발코니. 노대라고 하는 거는 튀어나오는 발코니나 뭐 베란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노대에 들어갈 수 없으면 당연히 뭐 난간 설치할 필요 없겠죠. 뭐 그런 예외인 거고. 자, 그런 옥상 광장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연결해.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 뭐.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 법으로 법 조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옥상 광장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층 이상의 건물인데 이런 시설이면은 항상 상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바로. 옥상 광장을 통한 출입문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해야 돼요. 자동 개폐 장치. 장갑 쓰면 안 되고. 그죠? 옥상 자동 개폐 장치를.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옥상 문을 잠가놨어요. 안쪽에서. 열쇠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나 봤더니 그 문 앞에 다 죽어 있더라. 문 앞에서 다 가스에 질식해가지고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가스가 그쪽으로 계속 몰리거든. 압력 때문에. 그래서 비상이 흘리면 자동으로 청소년이나 뭐 보안 때문에 다쳤다 하더라도 화재 발생 이제 딱 불이 벨이 울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해라. 열 수 있는 구조로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예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천정과 밑에 공동주택도 다 설치해라 그런 내용이고. 자, 헬리포트 뒤에 있는데 헬리포트는 뭐냐면 헬리포트도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헬리포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옥상에 올라가면은 헬리기가 어떤 특정한 규모의 11층 이상이 일단 11층 이상이어야 되고 그 건물의 바닥 11층 이상의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의 합계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다 합했더니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더라.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큰 거잖아요. 그죠? 보통 고층 빌딩 해당되는 거죠. 너 크고 고층 빌딩.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다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치를 헬리포트라고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해라 하는 건데 그럼 왜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게 해요? 왜 저기 뭐 회장님 오시니까 회장님 내리라고 헬리콥터 설치하나요? 아니라면 안전. 항상 화재가 나면은 사람들이 1층으로 피난층으로 가야 돼. 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못 가더라도 옥상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옥상. 그러니까 아, 또 화재가 나면 접근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헬리콥터가 착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헬리포트를 설치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헬리포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디자인사 나는 옥상을 갖다가 이렇게 박공지붕으로 한다든지 도움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헬리콥터가 못 내리잖아요. 네. 근데 난 그렇게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난 디자인을 이렇게 어디 있어요? 저 강남역에 가면은 저기 뭐 LG 뭐 타워 이런 데는 약간 삼각형 모양 피라미드 모양 돼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 설치하지 않은 헬리포터 없을 거면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돼요. 대피 공간. 그 옥상에 대피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옥상에 옥상층에 올라와서 박공지붕으로 돼 있는 옥상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대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대피 공간이. 그래서 경사지붕이 있더라도 대피 공간은 있다라고 하는 거. 헬리포터의 기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헬리포터의 크기. 여기 아까 써있죠. 22m. 여기 22m. 박스에. 여기서부터 반경 10m 안에 뭐 나무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원래 20m짜리 해야 되는데 조금 작게 할 수 있다는 거. 15m 작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거 글씨 써야죠. H자 써야 되는데 요 폭이 뭐 38cm하고 지름 8mm의 원으로 중앙 부분에 원으로 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헬리포트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방법이 없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외우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이런 그 규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뭐 설치 안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죠. 아, 뒤에 나와 있나 보다. 여기 뒤에. 아,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게 작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없지, 근데?
일단 넘어가고. 자, 헬리포터 설치기까지 받고. 자, 그럼 뒤에 넘어가면은, 아,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인명구조 공간이, 인명구조 공간. 이게 헬리콥터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바구니 같은 게 내려와서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인명구조 공간이 있을 때는 10m 이상을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사지붕이 있으면 경사지붕의 안에 저 헬리콥터를 설치할 수 없으면 그 안에 대피 공간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그 대피 공간에 대한 스펙, 그 메뉴,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분의 1, 뭐 옥상에 10분의 1로 해라. 뭐 연결해라. 읽어보면 다 끄덕끄덕 하는 내용들이에요. 내화 구조를 해라. 뭐 출입구, 뭐, 폭,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얼마라고. 그거는 거의 기본이죠, 다 돼요. 화재와 관련된 뭐 기본적인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면 돼요. 60번 방화문으로 하고, 불연제로 하고, 전원, 불 켜라. 화재가 나가면 불 켜니까 불 켜게 해라. 라고 하고, 전화해야 되고, 비상 전화해야 되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아까 특별피난 구역이 있었잖아요. 중간층에. 30층마다 하는. 똑같아요, 그럼. 갔다가 보면 돼요. 소방관 진입장. 이게 뭐 있나? 소방관 진입장. 소방관 진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소방관 진입장. 그래서 법이 이제 추가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게 창을 소방관이 진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1층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방관님이 창을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창을 뚫고. 사다리 타고 창을 이렇게 도끼로 부신 다음에 보통 그렇게 들어와요. 화재가 나는데 창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없죠. 우리 물을 뿌리면 창이 다 깨진다. 압력 때문에 다 깨지긴 하는데. 자, 그래서 소방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창을 설치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설치하냐? 이렇게 설치하는 얘기. 창문, 이렇게. 900에, 1200에, 900에, 1200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800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너무 올리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즈. 소방관 진입 창으로 되어 있고, 그 창을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40m가 넘어가면 인면상에서 40m마다 하나씩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역삼 삼각형 모양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붉은색으로 여기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 창에 보면, 창에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나온 법이라서 창 보면은 이렇게 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소방관 진입창이에요. 그러면은 코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빨갛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여러분들 강화유리잖아요. 이거 보통 유리가 뭐 그냥 플로트 유리, 그냥 일반 판유리도 있고 또 강화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유리 깰 때 어떻게 깨요? 어디를 깨면 돼요? 코너를 깨면 되잖아요. 코너. 가운데 깨면 잘 안 깨져요. 그래서 그지 가장자리는 아니면 여기 유리 들고 다니다가 여러분들 유리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딱 찍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려요. 이게 강화유리는. 그래서 코너에다가 빨간 점 그, 그 사격점을 갖다가 표시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롭게 추가된 그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소방관이 진입해가지고 소화 활동할 수 있게 해라. 근데 여기 보면 그죠? 그래서 소방관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그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도로 쪽 또는 공터 쪽에다가 진입창을 표시해 놓고 거기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새로 나온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거, 소방관 진입창 설치하는 거. 그 스펙이고, 그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유리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깨질 수 있는 일반 플로트 유리가 판유리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플로트.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거.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강화유리 같은 거 좀, 강화유리는 두껍게 하지 말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또 뭐, 폐허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뭐 규격을 주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그거죠. 썬크.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단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코엑스 같은 경우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1층이에요. 1층은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거 썬큰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거 썬큰. 이거 보통 썬큰이라고 해요. 여기 지하예요. 여기는 지하인데 지하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하에서 여기가 1층이고 여기는 지하 1층이에요. 또는 뭐 지하 2층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썬큰이에요. 썬큰. 그래서
환기라든가 채광 같은 거를 지하에도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든 게 이런 선클인데, 자, 그런 거 설치할 때. 지하층,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 설치. 지하층이랑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 설치하는, 썬크 설치하는 내용이요. 얼마? 이런 거 되는 거.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뭐 이런 시설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코엑스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삼성역 삼성역 사거리 쪽에 그쪽 면하는 부분에 썬크 같은 거 있죠. 거기서 막 공연도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뭐 해요. 그런 거 설치하는 거. 그래서 하고 항상 천장이 개방되고 외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피난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5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이용해서 피난층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천장이 개방되어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두면은 여러분들 계획할 때도 좋아요. 그 지하 공간을 훨씬 더 뭐 이렇게 그 1층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있는 거는 뭐 장애인 관련, 장애인들은 이제 대피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대피하기 힘든 거를 고려해서 대피 공간을 그 층마다 마련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대라고 발코니로 나가면 살 수 있게 해라. 설계할 때. 그리고 다른 건물로 지나갈 수 있는, 다른 건물로 갈 수 있는 연결 통로, 브릿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해라. 그런 내용. 다 장애인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이요. 자,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어디에? 1층 빼고 나머지 2층이나 3층, 4층 뭐 이런 데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건축법에도 있지만 조례라든가 뭐 장애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또 그 이렇게 조례나 자치법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난까지 봤어요. 이제 구조.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고 화재가 나면 도망가는 거. 이거. 자, 이제 방화 규정.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건물이 불이 번지는 거를 막으면 돼요. 그러면 건물이 불이 번지거나 아니면 유독가스가 번지는 것을 막는 거. 그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방화구역이라든가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방화 규정에 대해서 타이틀만 먼저 빠르게 먼저 볼게요. 빨간 글씨만. 그래서 일단 요거는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똑같은 용도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용도를 한 층에다가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주요 구조물은 당연히 내화 구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불이 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방화 구획을 해라. 방화 구획. 불이 쉽게 하면 요거는 방화 구획이라고. 이 실하고 요 복도는 방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유리가 만약에 방화유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안에 처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방화유리거든요. 자, 방화 구역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고, 이 방화 규정에서는 방화 구역이 제일 중요해요. 방화 구역이 있고, 근데 방화 구역을 하는데 내화 구조인 내화 구조인 건물의 방화 구역이 있고, 내화 구조가 아닌 건물의 방화 구역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두 개 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화 구조인 건물의 방화 구역은 우리 이런 건물들이고, 내화 구조가 아닌 건물의 방화 구역은 어디예요? 한옥. 목조 건물, 목조로 된 건물들이 있거나 또 뭐 조적이든 뭐 이런 건물들은 방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방화 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 아예 화재 때문에 집들이 붙어 있거나 막 이런 데는 또 방화지구로 묶어놨어. 아예 지역지구로 묶어서 여기는 특히 관리하겠다는 거야. 그런 데는 더 법이 강화돼서 적용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방화지구 하는 건축물. 마감 재료 할 때, 우리 마감 재료 같은 거 할 때 우리 불에 잘 타거나 탈 때 유독가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마감 재료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실내 건축 관련된 내용, 뒤에는 뭐 볼 거 없고,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 방화 규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그래서 타이틀을 읽어보면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어떻게 제한하면 두 개 시설을 하나의 건물에다가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에 지장이 되는 거예요. 방화에 지장이 되는 거. 방화를 해야 되는데 불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지장이 되는 요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택이랑 공동주택이랑 위락시설을 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 안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뭐 이렇게 뭐 위락시설 뭐 있어요? 뭐 단란주점 같은 거. 이거 사실은 허가는 나지 않겠지만 법으로 이 방화상의 규정에 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화상의 규정에 의해서도 한 건물 안에 이런 걸 놓을 수 없다. 어떤 종속세 등이니까 이런 시설들 주택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뭐 노약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 녹지 다 보면은 다 좀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대피하기 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시설이 있는 시설에다가 단란주점이라든가 뭐 위험을 뭐 석유 저장 창고라든지 공장 여기 뭐 성수동 같은 데 가면 아파트형 공장 같은 이런 거 봐주긴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같은 건물 안에다가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다. 없다. 방화의 화재 활동에 불을 막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거죠. 이런 시설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외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공장인데 기숙사가 딸린 공장. 이런 데는 공장이랑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지금 창신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도시개발지구. 이런 데는 앞으로 개발할 거니까 재개발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봐주는 게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과 위락세 대표적인 건 초고층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대요. 롯데월드가 아니라 롯데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초고층에도 설치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봐주겠지. 국가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이런 거는 살짝 법을 바꿔서 초고층 건물에다가는 공동주택 있잖아요. 롯데타워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거랑 밑에 가면 백화점이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위락시설 같은 거 있어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뭐예요?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잖아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요거 뭐 성수동 쪽에 가면은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데에서는 봐주겠다. 어린이집은. 이런 데도 이제 어린이집은 사실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지스타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장이라기보다는 사실 공동주택에 약간 오피스텔 같은 데에 가깝기 때문에 봐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봐주긴 봐주는데, 자, 같이 동시입주했다 이런 경우 봐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 조건이 있다 이거죠. 요렇게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하라는 얘기예요. 출입구는 떨어뜨려 놔라. 서로 안 보게. 그리고 내화구조라고 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내화구조하고 뭐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고 출입구 멀게 떨어지고 불연 준불연 나뉘어. 불연이면 안 타는 거. 준불연이면 그거보다 덜 안 타는 거. 난연이면 좀 천천히 타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드로 보면 불연 제로가 가장 화재에 좋은 거고 준불연까지는 봐주겠다. 난연 제로는 좀 애매해요. 타긴 타는데 좀 한 1분 정도만 버티고 가스가 좀 나오고 뭐 그런 게 난연 제로예요. 벽지 같은 거, 벽지. 예를 들면 벽지 같은 게 방염된 벽지 같은 게 난연제로예요. 대표적인 난연제로. 불연제로 같은 콘크리트. 준불연제로 같은 뭐 유리라든가 이런 거.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융합 설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카지노 시설이랑 뭐 이렇게 리조트 형태로 해가지고 뭐 설계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 융합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융합적인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어쨌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밑에 보면은 아예 안 되는 거. 아동, 노인 이거는 그냥 예전부터 있던 법이라 뭐 시장에서 불나면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예전에 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동 관련 시설들이랑 시장이랑 도소매 이런 설치가 못하고 주택이랑 다중이전 해가지고 이거는 오피스텔이라 이거는 고시원이죠. 고시원이 좀 위험하잖아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이 나면은 그래서 고시원에서 얼마 뭐 가끔씩 보면은 고시원에서 불 나가지고 질식해가지고 많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번지고요. 왜냐하면 고시원들은 막 약간 벌집촌처럼 돼 있어가지고 금방 이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이랑 공동주택이랑 같이 설치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면 되고. 2번이 이제 방화교 중에서 2번, 3번이 좀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자,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를 해야 하는 건축물.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주요 구조부를 당연히 내화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걸 용도와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도일수록 적은 규모를 하더라도
방아 내화 구조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뭐 비교적 많이 쓰는 거라 그거보다 덜 쓰면은 조금 더 커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봐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전에 주요 구제부가 뭐예요? 주요 구제부. 주요 구제부가 우리 1강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요 구제부. 주요 구제부. 지주, 내기, 바보.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판, 슬라브, 보호자, 보. 요거, 지주랑 내기해서 지면 바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지주, 내기, 바보는 반드시 내화 구조를 해야 된다. 콘크리트나 철골에는 피복한 철골, 아시구조 내지는 강구조를 하더라도 피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벽돌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두께 하고 이런 벽이라고 한다면 몰탈망에다가 몰탈 칠해가지고 내화벽으로 만든 이게 일각 시간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내화구조에 정의하면서 자 그런 거 주요 구제부를 내화구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적어도 하라는 얘기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 공간이 되면 조금 더 봐주겠다. 좀 완화하겠다. 면적으로 봐주겠다. 규모가 일정 독점 크면은 좀 그걸 해라. 공장은 더 많이 봐주겠다는 거죠. 뭐 2,000제곱미터. 조그만 공장은 그냥 내화구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 그러니까 철골에다가 피복 안 하고 하잖아요. 공장 가보면은 여러분들 철골 기둥이 막 세워져요. 철골은 열에 약해가지고 화재가 나면 흐물흐물 막 휘어져가지고 젓가락처럼 휘어져요. 열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조그만 공장 같은 건 봐주겠다. 근데 규모가 있으면 하라는 얘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 건축물의 2층이 이런 시설인데 400 이상이거나 그것도 그냥 면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작정하고 문제를 내면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대략적 느낌만 하죠. 느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면적을 좀 적어도 내화 구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좀 덜 모이거나 사람들이 이제 뭐 다중주택 다가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으로 2층이 건물 1층 말고 2층으로 규정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꼭 외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3층 이상 건물이면은 모두 다 지금 1층, 2층 뭐 이런 거 다 1층, 2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규모가 작잖아요. 200제곱미터니까 뭐 조그만 규모잖아요. 1층, 2층짜리. 자, 3층 이상 건물은 자 무조건 내화 구조를 해라. 내화 구조 3층 이상으로 하면. 그리고 지하가 항상 위험하잖아요. 지하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내화 구조를 해라, 지하는. 왜냐면 지하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근데 3층 이상에서 여러분들 뭐 대저택 있잖아요. 여러분들 3층짜리 주택에 살고 싶잖아요. 그죠? 3층짜리 주택에 살고 싶지, 그지? 자기 주택 안에도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안에도 굳이 이렇게 또 그러면 1층, 2층, 3층 하나 오픈을 하고 싶은데 1층, 2층, 3층 오픈해가지고 홀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를 내화 구조를 해야 되나? 안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단독주택에서는 보통 뭘 봐주냐면은 우리가 내화 구조가 지주 내기 바보잖아요. 지주 내기 슬라브가 있잖아요. 바닥판. 바닥판 자체가 내화 구조예요. 그러니까 1층에서 불이 나면 여기가 2층이라고 치고 1층에서 불이 나면 2층으로 못 번져요. 왜냐면 이게 바닥판이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슬라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닥판을 내화 구조로 하게 돼 있어요. 주요 구조부니까. 근데 만약에 주택을 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무 빡세잖아요. 재산권 약간 침해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봐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주택은 슬라브를 면적이 3층이라 하더라도 지하층이 있다 하더라도 좀 완화해주겠다. 그런 거.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 안 주고 본인이 잘못하면 본인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불러갖고 그냥 켜버리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보면 내화 구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불이 나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게 뭐예요? 연기에서 죽죠, 연기에서 죽고 불꽃에서 죽나요? 불에 타 죽나요? 불에 잘 안 타 죽어요. 대체 연기에 지식해서 죽고 연기하고 불꽃을 막는 게 1차고 근데 건물들은 철골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시고조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받으면 건물이 위험해요. 열을 받으면 요 안에 있는 철근 이 콘크리트가 변형이 오고 이 안에 뭐 폐차 개수가 달라가지고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또 철골 같은 경우는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버리는 열에 약하죠. 열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내화 구조를 하는 이유가
열로 인한, 화재 열로 인한, 열이요.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이 중요하다. 열 받으면 건물은 구조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 뭐 지식해서 주는 게 다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내화 구조로 하회하는 건축물을 이렇게 용도별, 면적별로 정리해 놓은 표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방화구역이죠. 3번 세트 방화구역이에요. 자, 방화구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방화구역을. 근데 어떤 건물이냐면,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또는 불연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방화구역 있고, 두 개가 있고, 이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방화구역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방화구역이랑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 주로 목구조잖아요. 펜션 같은 거 짓거나 이런 데도, 그런 데는 방화 구역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에 늪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뭔 말하는 건지 모르고 나중에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틀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화 구조. 그럼 주요 구제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구조 방화를 건축물의 방화 구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구역을. 방화벽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화를 구역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벽 자체가, 내화 구조 자체는 이 자체가 방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랑 구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그만 방화벽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화 구조는. 근데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가 안 돼 있어요? 어디가 화재가 연결이 돼요? 복도는 지금 복도에다가 벽을 세우면 어때요?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못 지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도 같은 데 같은 경우도 구획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구획이 됐으니까 그냥 이거 써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건물을 다 따로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지나가야 되고, 복도 있어야 되고, 또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중간 1층, 2층이 이렇게 오픈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슬라브가 있어가지고 주요구제부가 방화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층이랑 2층이랑 오픈되어 있는, 나는 여기서 좀 특이한 강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구멍을 뚫어놓고 1층, 2층이 동시에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만들어야지. 극장처럼. 안 됐네.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이. 방화셔터. 그러면 화재가 나면 여기 뭐가 있어요? 방화셔터가 내려와요. 복도에서. 그럼 방화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안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되어 있는 거 어떻게 오픈되어 있는 거기도 방화셔터가 내려와요. 여러분들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발코니에서 밑에 보면 일찍 사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3층 이상 건물에서. 그럼 방화셔터가 다 내려와가지고 불이 나면 오픈된 게 차단이 돼버려요. 차단.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획이에요. 구획 개념이에요. 새롭게 방화셔터는 새롭게 만드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구획을 하는 거야, 구획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존에 다 방화벽이니까. 그냥 내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획을 잘 하라. 어떻게 구획하냐?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읽어보면, 천면제곱미터 넘는 연면적이 내화 구조. 연면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해당 용도가 아니라, 내화 구조의 바닥병으로 구획해야 한다. 뭐 이건 보고. 자, 그럼 어떻게 구획하냐, 구획을. 그럼 몇 면적 단위로 구획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설계할 때 뭐 이거 생각하고 설계하나요? 설계 안 하잖아요. 이거. 설계할 때는 이것까지 고려 안 하고 이걸 실시 설계할 때 그냥 하는 거고, 실시 설계할 때는 이런 것까지 계획 설계할 때는 뭐 이런 것까지 고려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10층 이하 2층이 있고 또 높은 게 있어요. 일단 기본이 10층 이하 2층 일반적인 거는 방화 구역을 3,000제곱미터마다 한다니, 3,000제곱미터마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어떤 경우냐면은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예요.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있는 걸로 요즘 다 웬만하면 다 있단 말이에요.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하게 돼요. 소방법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있는 건물이 다수이기 때문에 일단 요게 기준이에요. 요거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이거 없어. 그러면 더 강화하는 거. 방화구역을 더 조밀조밀하게 하는 거야. 조밀조밀하게. 그래서 볼이 더 못 번지게. 스프링클러 있으니까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1층 이상이에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11층 이상이면. 자, 그거 더 방화구역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거예요. 촘촘히. 그러니까 방화구역으로 보면 그것도 마감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다 불연재료는 많이 쓰니까 11층 이상은 1,500제곱미터마다. 그러니까 더 조밀조밀하게 방화구역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가 없으면은 3분의 1 강화, 3배 강화.
면적을 더 조밀하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어구획을 갖다가 설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조금 넓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돼요. 3000, 1500. 3000, 1500. 이렇게. 600, 600.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자, 이거 나한테 설명하고. 자, 지하층, 지상층은 매 층마다 면적 관계없이. 지하층은 더 위험하니까. 층마다 면적 관계없이. 요 층이에요, 층. 층, 슬라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층이라고 하는 건 슬라브. 지상층, 지하층, 슬라브. 또 필로티 있는 부분은 필로티와 접해 있는 거는 다 주차장으로, 필로티 하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 필로티랑 다른 건물이 접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어보고 이해를 좀 해보세요. 필로티는 어쨌든 필로티로 되어 있는 부분, 2층 부분은 방화구획 하라는 얘기예요. 슬라브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RC고지를 거기 튼튼하게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화구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화재가 나서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불이 났더라도 저쪽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불이 나더라도 사람은 지나가야 되잖아. 사람 가둬놓고 뭐 거기 있으면 다 감금시키면 안 돼. 그럼 문을 닫아야 돼. 방화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할게요, 그냥. 안 쉬고, 조금 이제 집중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거기 문을 닫라는 거예요. 방화문을 닫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문을 닫을 때 뒤에 나오지만, 뒤에 나오나요? 뒤에 안 나오, 뒤에 나오겠네. 그래서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0분 방화문이 있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있고, 30분 방화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거, 플러스가 좀 더 좋은 거잖아요. 60분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설명을 하면, 60분 방화문이라고, 60분 방화문은 불이랑 가스를 다 차단하는 게 60분 방화문이에요. 60분 방화문. 그러니까 비차열이에요, 비차열. 그러니까 일단 비차열 나서 설명하고, 플러스는 뭐냐면 열까지 하는 거예요, 열까지. 아까 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물을 열 받으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까지 하는 게 플러스. 열까지라 가지고 뭐, 만약에 30분 정도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분 버티는 거예요. 60분 안에 다 불 끄겠다 이거예요. 다 도망가고. 사람만 살면 되잖아요. 뭐 건물 사실 무너져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60분 동안 버티고 30분 동안 버티면 된다요. 그래서 열을 막는다 그래가지고 차단한다. 열을 차단해서 차열. 그리고 열은만 아니고 열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불꽃이랑 가스는 내가 차단했다. 비차열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갑종방화문, 율종, 갑종 이렇게 했는데 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화문, 60번 방화문, 30번 방화문, 60번 방화문 플러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뒤에 아마 표가 아마 있을 테니까 그때 보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냐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계속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불연제도의 건축물 방화 구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그죠? 그래서 방화 구획을 했다 한다면 바닥이랑 그 구획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출입문 요거 지금 방화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지금 방화문이에요.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방화 구획이고요. 어떻게 보니까 조그맣게 여기도. 자,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고 60분 방화문이 있고 차열 이거 열도 받고 이거는 열을 안 받고 여기 나오네. 연기나 불꽃을 감 차단을 구축하고 자동 방화 셔터는 불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셔터가 딱 내려와가지고 열이랑 불꽃이 딱 차단이 돼가지고 방화 구역을 딱 만드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소방관 그 방화 셔터가 내렸으면 그거 갇히는 거잖아요. 옆에 문이 있다면 문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3m 이내에다가.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벽에 하나 있고 문이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만히 가다 보면 분명히 벽에 뭐 날개벽 같은 게 하나 있고 뭐 문이 왜 있지? 거기 방화 셔터 내려온 옆자리예요. 왜냐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별도로 설치할 거.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거 설치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방화 셔터가 내화 구조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스 같은 게 막 배관을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4번과 5번이 그 내용인데 옆에 보면 우리가 바닥 배관을 해가지고 요 벽 안에 급수관이라든지 급탄관이라든지 또는 요 천장에 보면 덕트 같은 거 있어요.
또 여기서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요 미세한 요 지금 배관 사이로 가스가 지나갈 수 있어요. 거기를 메꾸란 얘기예요, 4번이. 그리고 요 천장에 보면 덕트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긴 더 없지만 보통 환기시설, 환기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뭐 오피스 같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천장 위에 많은 관 같은 것들이 뭐 네모난 관이나 동그란 원형관이나 이런 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기가 그걸 타고 옆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기가 넘어가면은 그 연기를 차단해야 돼. 그 차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넘어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사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댐퍼. 댐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사에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렇게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옆으로 있다가 이게 네모난 덕트라고 치면 화재가 나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아버려 그걸. 관. 이게 댐퍼라고 댐퍼. 그래서 이게 원형관 사각형 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각으로 댐퍼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 또 원형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원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게 댐퍼예요. 그래서 댐퍼가 자동으로 댐퍼가 탁 막아줘가지고 이 가스가 옆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줘야겠죠.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설비 같은 거 할 때 어디 갔냐? 그래서 틈을 채우고 그다음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비차열, 차열, 연기와 불꽃이 비차열, 그다음에 그죠? 자동적으로 감지해가지고 뭐 설치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 지금 설명한 거는 뭐냐면 또 뒤에 또 있네. 이거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왜냐면 일반적인 건물들이 내화구조에 있는 건물이 많으니까 이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봐주겠다. 어? 어떤 경우냐? 뭐 문화재배 집재 같은 경우는 대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방화구역을 설치하기가 그 실별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좀 봐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공간을 좀 쓰거나 하는 경우는 막 중간에다가 뭐 방화 셔터를 내리거나 뭐 큰 무슨 리셉션 홀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봐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 방화요? 대표적인 계단실은 어떻게 해요? 슬라브가 없는 데잖아요. 슬라브 아래서 불이 나면은 그래서 올라오잖아. 계단실도 봐주겠다. 봐준다기보다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계단실은 뭐 층마다 다 방화구역을 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계단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뭐 샤프트라든가 홀 같은 거 엘리베이터 타워 안에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는 그 안에 관들 있잖아요. 그 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방화벽을 만들 수가 없죠. 엘리베이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또 예외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뭐 외우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막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봐주겠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것처럼 뭐 세대 간의 층간소에도 봐주는 거고, 완화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완화해주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래요. 여기 그건 없네. 왜 없지? 주차장이면 주차장. 그래서 원래 뭐 지하철장 같은 데도 보면 다 방화구역이 돼 있어요. 방화구역이. 근데 그것도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봐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찾아보면 되고. 요게 더 중요하죠. 이게 지금 잠깐만. 아직 많이 남았네. 자, 요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주요 구제부가 내화 구조가 아닌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적국 벽돌로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은 뭐, 뭐 경량식 뭐 목구조로 아니면 조그만 스틸하우스를 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자체가 내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 나면은 그냥 역할처럼 휘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하는 게 되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방화구역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는 어떻게 해요? 벽 자체가 방화벽이 아니잖아요. 내화 구조의 벽이 그 중간에 건물 내부에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 만들라는 얘기예요. 방화벽을 하나 어거지로 그냥 만들라는 얘기예요. 방화벽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예요. 너무 조그만 규모, 뭐 조그만 뭐 단독주택 뭐 이렇게 할 때 방화구역을 하진 않고 어차피 주택은 다 완화가 되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목구조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요즘 경주에서 막 우리 했잖아요. 에이펙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여기 뭐 모였잖아요. 목구조로 된 건물인데 뭐 이렇게 좀 대공간이 있죠.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화벽을, 여기는 방화, 아닌 건물에다가는, 뭐, 여러분들이 그 큰 흐름이 아닌 건물에는 방화벽을 설치해요.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이건 디테일한 거는 어차피 지금 외워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아, 그렇구나.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외에도 좀 있고.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통 전통주택 같은 거, 사차이나 전통주택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처마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다 처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처마가 나와 있잖아. 처마가 왜 나와 있어요, 근데? 처마가 왜 나와 있어요, 건물이? 처마가 나와 있나? 처마가 뭔지 아세요? 처마? 여기. 처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햇빛 받으면 안 되니까. 여름철에 이제 남중고도 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마가 있는데, 그 처마가 윗부분은 보통 기아로 돼 있잖아요. 아랫부분은 뭐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처마 밑에 있는 나무로 옆에서 건물이 계속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불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처마가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 처마 하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연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연제로. 당연히 지붕은 불연제로 하고, 외벽뿐만 아니라 처마 밑에도 연소하는 방어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구조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목구조로 많이 안 짓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목구조로도 많이 짓고, 그리고 미국은 어때요, 미국? 미국도 목구조로 다 집을 지어요. 웬만한 사는 집들은. 그 옛날에 지진 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 나면, 샌프란시스코가 다 없어져 버렸어.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가 지진 나가지고 다 불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LA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LA 나눠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다 왜 그래요? 불 나니까 다 번지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벽 건축은 없지만, 여러분들 외국 가보세요. 네덜란드 가보세요. 벽이 다 맞벽 건축이에요. 건물 옆에 또 건물이 바로 붙어 있고, 그 중간에다가 방화벽을 설치해줘야 돼요. 그런 법들이 훨씬 더 강화돼 있어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특히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뉴욕이라든지, 뉴욕 같은 데는 돌 구조로 알겠지만, 이쪽 서부 쪽으로는 다 나무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 지방 주 법으로 다 강화가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방화구역을 해줘야 돼. 불연제로 해라. 연소. 하나 타면 다 탄단 말이야. 하나 타면 계속 번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소가 목구조로 대표적으로 아닌 건축물이니까 목구조인 경우가 많겠죠. 연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소를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연소를 막냐? 뭐가 막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막는 거고. 자, 건물 내부에서도 이렇게 방화벽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설치할 때 뭐 설치하고, 자, 면적으로 규제하는 거. 이것도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중간에 방화벽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뭐냐면 방화벽이 그냥 여기서 내부에서 끝나니까 외부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튀어나오냐면 5m만, 0.5cm만큼 더 튀어. 왜냐면 불이 옆으로 나가지고 밖으로 가가지고 저것도 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0 정도는 더 튀어나오고. 근데 저런 건물 본 적 있어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목구조로 된 건물 중에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거는 뭐 사찰이거나 뭐 이런 데인데, 그런 데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걔네들은 불이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물이 뿌려져요. 외부 사수 장치가 있어요. 스프링클러처럼. 그래서 그런 게 설치하면 법이란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설치하면 봐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건물 나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은 없는데, 일단 법에는 있다. 법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이런 방화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도 문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죠? 사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42분이네. 자, 그래서 불연제로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역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연소하는 게 좀,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시 생각되는 건 연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소하지 않게 하려면은, 물론 불연제로라고는 하는 법도 있지만, 거리를 떼어놔라, 이거, 거리를. 그 얼마큼 떼어날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면 이렇게 물어보기 쉽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연수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는 얼마큼 뛸 거냐 이거 보고죠. 1층 부분은 어디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중심선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이면 옆당이고 도로중심선 3m 1층은 3m 2층은 5m 띄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이 그림으로 좀 쉬워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일단 도로가 있다 치시다 도로 여기 도로가 2m 이게 지금 조그만 도로예요. 뭐 2m짜리 도로라고 하면은 자 도로의 중심선에서 얼마 떼라는 얘기예요. 도로의 중심선에서 3m 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건물을 이렇게 돌에 바짝 붙여졌어요. 그러면은 요 도로에서 3m 떨어진 요 지점까지 여기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사수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만큼 2층 5m예요. 여기에서 2m 떨어졌는데 불행히도 먹고 돌아왔었죠. 그럼 여기 요 부분도 연쇄 우려가 진행해요. 여기다 방화벽 설치해 줘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기준 놓고 봤을 때는 1층에는 3m씩 떼어지면 되고 2m대지 경계선 떼면 되고 자 2층 이상 되는 경우는 5m. 그러니까 건물을 보통 이렇게 설계 안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설계 안 해요. 이렇게 설계했을 때는 여기다가 방화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가 막 하천이거나 공원이거나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봐주겠다. 하천, 여기서 공원, 하천, 뭐 이런 데 접하는 부분은 불이 거기서 연소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봐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거 원소가 우려가 있는, 빗결친 부분이 연소가 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 그 이거고. 근데 동일되지 않은 건물을 보고는 그냥 읽어보세요. 동일되지 않은 조그만 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건 하나의 건물로 보겠다는 거. 뭐 그거를 뭐 창고가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본 건물이 있는데 이것까지 뭐 계산하기 너무 빡세니까 하나의 건물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고. 자, 요거를 위에서 본 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잘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고 실수 안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평면상으로 인면상으로서 본 거랑 평면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인면으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조금 쉬울 것으로 보이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죠. 4번까지, 여기까지, 4번까지만 합시다. 4번. 뒤에는 뭐 이렇게, 5번부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5번을 읽어보면 되니까. 4번까지만 할게요. 4번은 뭐냐면, 나는 상습적으로 불이 나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고 취약한, 그 지역에는 방화지구로 이렇게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지역지구로. 우리 국토유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구로 나눠놨잖아요. 전 국토를. 그래서 저런 위험한 데는 방화지구로 묶어놨다. 뭐 고도지구도 있고 방화지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구들이 있잖아요. 지역지구, 구역 이렇게 있는데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더 강화돼서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화지구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더 조금 강화된 그런 조치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마다 뭐 이렇게 또는 면적마다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용도 관계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방아지가 아닌 건 용도 뭐 안 봐주겠다. 그래서 일단 내화 구조를 그냥 무조건 해라. 뭐 주택이든 뭐 판매시설이든 뭐 일단 나중에 보고 자 내화 구조를 일단 무조건 하고 지붕도 다 그냥 용도 관계없이 다 내화 구조나 불연제로를 하는 얘기고 아까 연소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여기 연소가 있는 부분은 뭐 어떻게 알아? 아까 드레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수장비야, 사수. 스프링클러인데, 요게 지금 외벽에 있는 거예요, 외벽에. 외벽에 이렇게, 여기 외벽이라고 치면, 자, 외벽에 여기 스프링클러가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이렇게 사수장치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화재가 별로 못 오게. 보통 고시원 같은 데 가면은 고시원들 보면 이런 드레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고. 또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문화재 같은, 한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와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그냥 쏴져버려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 드렌치. 어디 갔어요? 여기 된죠. 요거는 소방법. 그래서 우리 소방법은 우리 배우지 않는데 소방법을 보면 용도별, 규모별 요거 우리가 어떤 소화 장치를 써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소방법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개 없어. 조문이 몇 개 없으니까 나중에 소방법 시간 나면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있다. 연소가 어려운 뭐 이런 거 설치하면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랑 다른 거라고 한다면 이거 방화구역은 이렇게 시설과 이렇게 용도와 면적으로 구분했지만, 그죠? 면적으로 구분했지만, 자, 여기 방화지구 안에 있는 데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무조건 해라는 다 같은 운명이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이거 정리한 거예요. 뭐 비치아리고 뭐 열 차단. 그래서 연기 60톤 플러스가 10가지 차단하는 거고, 그리고 60번 방하면 그냥 열은 빼놓고 그냥 이것만 차단, 연기랑 불꽃만 차단하고, 어, 그죠? 이게 지금 뭐지? 저기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좀 봅시다. 이게 30번 방하문? 30번 방하문이죠, 이게. 30번 방하문 돼요, 30번 방하. 이게 지금 60번 방하문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 30번 방하문이에요. 오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60, 60, 30. 그래서 옛날에 갑종 방하, 을종 방하문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특필한 계산에서 일단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은 60번 방하문이에요. 안에서는 30번 방하문이었잖아요. 좀 봐주겠다는 거죠, 안에서는. 뭐,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요 4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방화지구 안에서는 조금 더 빡세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광고탑이나 간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불연제로를 해라. 공작물이라든지 광포탑 또는 구조물 이런 거 지붕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 것들도 노상에 있는 것들도 방화제로를 하고 연소가 있는 부분에다 창 있죠. 이런 창. 자, 이런 창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개거부 같은 경우도 방화 설비를 해라. 그 뒤에 없나요? 없네요. 자,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뭐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어서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판 이런 것들도 공작물도 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불연제로 해라. 그런 내용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끝. 50분이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이 많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계속 같은 얘기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법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항상 그 흐름을 이해. 그래서 제목만 제목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책을 볼 때 목차랑 맺은말만 결말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보듯이 그러면 다음에 봐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책이. 근데 처음부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첫 장부터 계속 읽어 나가면 한 10장 지나가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10장 지나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라는 거 하는 거는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그 카테고리가 나오게 된 배경까지 같이 이해하면은 나중에 찾아서 보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뭐가 근데 일단 법에 따라서 내가 뭔가 계속 설계하다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방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시 설계할 때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본 계획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방어 구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려 안 하고 보통 설계하잖아요. 설계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거가 다 알고 있어야 또 이제 소방 설비하시는 분들이랑 다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실내 건축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니까 마감 지역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자 그렇게 하고 질문 있네요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자 수업 마칠게요.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음.